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17화 만리 고독행 환공의 총 6. 적이번주의 두 팔은 붉게 물들어갔다. 그도 내각이공의 절대 고수로 보였으니 허허, 지금의 시대 강호 무림의 개념은 없었지만 강호 무림 태동기에 이러한 내각고수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으니 하지만 지금 이곳 마협곡 저비밀궁에 류지역을 제외하고 2명의 절대 고수가 있었다. 바로 저광문의 법왕이란 자와 저광문 고수 적이번주였다. 이 두 사람 중에 적이번주의 두 눈에서 강력한 안광이 터져 나왔으며 또한 그의 두 팔은 붉은색 강기가 빛을 내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내가 공부의 내가 진력을 운용하여 임독 양맥을 통해 진기를 유통하며 쌍수의 내기를 모아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무튼 적이번주는 굉장한 내가 고수로 지금 그의 두 팔뚝 힘줄이 마치 터질 듯 화가 난 모습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는데 내 놈의 이름이 류지역이라 했지. 헤헤헤헤 지역 류치역 미친 바보놈. 내 놈이 어떻게 금강불개지신과 같은 육체를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놈이 외금강신을 잃었다면 속을 박살내면 될 것이다. 내가 왜 저광문에 입문했는지 아느냐? 알 리 없겠지. 지금 류지역은 아주 집요하게 코를 팠고 다른 곳으로 두리번 하였다. 이놈이 법왕께서 나를 구박하신다고 세상 모르는 바보가 분명하군. 감히 대저광문의 적이번주 앞에서 저런 꼬락선이라니. 하지만 삼도천을 넘을 녀석에게 잠시 이야기하마. 너를 보낼 내 무공은 바로 저광문의 3대 신공인 적천삼양공이구나. 헤헤헤헤 허허, 류지역은 적이번주의 말을 알아들으리 만무했다. 그는 마치 소년의 해맑은 얼굴로 그저 짙은 미소를 짓고 순수하게 적이번주를 보고 있었다. 이 뒤에 있었던 저광문의 법왕이란 자는 지금의 모습을 보며 조금은 우스운 모양새라 입꼬리가 올라갔다. 번주가 내게 심적 고통이 극심했나 보네. 감히 내 앞에서 저런 망발을 하니 말이야. 하지만 녀석아, 너는 지금 벽에 대고 홀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 흐흐흐흐. 저 지역이란 종복도 대단하군. 적이번주의 살기가 주변에 비산하여 내 살갗의 솜털도 쭈뼛하고 일어섰으니 말이다. 법왕이란 자는 본인의 팔뚝을 보았다. 번주는 적천삼양공의 경지가 8성을 넘어섰구나. 내가 진력 또한 이미 50년의 내공을 넘어섰다니. 흐흐흐흐. 악기는 부하일수록 달리는 말에 채찍을 내리치듯 갈고야 다른 녀석보다 빠른 성취를 이룰 수 있지. 흐흐흐흐. 이번에 우리 문에 많은 실력자를 모집했으니 오령대에 한 대를 맡겨도 될 것 같구나. 녀석? 흐흐흐흐. 법왕은 흡족한 얼굴이었고 적이번주를 보며 이봐, 적이번주 준비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그릇을 화덕에 오래 올려놓으면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모두 태우고 결국에는 그릇도 못 쓰게 되지. 네. 적이번주는 법왕의 말에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낮은 음으로 대답한 후에 마라 포룡. 좌수를 든 번주는 본인의 팔을 쭉 뻗고 손목을 한 번 돌렸으니 물론 손목을 따라 손은 회전하였다. 이 팔과 손목과 손을 따라 붉은색 키는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듯 유영했으며 스스스스스 적왕 격세. 적이번주는 이어서 본인의 좌수와 우수를 교차하였고 또한 손가락 사이에 있었던 흑주를 뿌렸다. 허허, 이 흑주는 색 날카로운 파공음을 내기 시작하였더니
류지혁을 향해 빠른 회전과 동시에 큰 원을 그리더니 날아갔고 급기야 지혁의 머리와 몸통에 박히려 하였으니 쇠액, 쇠액. 하지만 지혁은 본인에게 큰 위협이 되는 물체가 다가옴을 스스로 직감했는지 휘이, 휘퀵, 휙휙. 신형을 띄워 첫 번 흑주와 이어서 따라온 두 번째 흑주를 가볍게 피한 후에 그의 신형은 수평이 되어 빠르게 회전했다. 그리고 따라서 들어온 세 번째 흑주와 네 번째 흑주 또한 그의 신형을 맞추지 못하고 크게 유형하여 첫째와 둘째 흑주가 번주에게 돌아간 방향으로 따라갔는데 흥! 과이 탐주! 이마분주! 살룡 풍처세! 夸夸夸夸夸. 휘. 휘퀵 휙휙. 허허 저기번주의 신기를 보라. 그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흑주를 보며 신형을 비산했고 그는 쌍수를 뒤로 하여 뒷짐을 진 상태에서 교룡보를 밟았다. 이에 그의 신형은 비상했으며 날아오는 흑주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저기번주는 마치 허공을 차례로 밟으며 달려가는 모습과도 같았다. 찰나 거리가 있었던 지혁에게 떨어져 내렸으니 휘이. 녀석아! 너의 기만과 희롱은 여기까지구나! 대라 정멸주! 적천삼양공의 팔성의 경지. 그것도 50여 년의 내공으로 화강석 석등을 내려친다면 석등은 지체 없이 박살이 날 것이다. 현재 지역을 덮쳐가는 마수는 바로 이와 같은 위력이었으며 슈슈슈슈슈슈슈. 이런 휘. 적이번주의 우수는 매우 강맹하고 정광석과 같이 떨어져 내리며 목표를 향해 휘둘렀지만 번주는 타격감을 느끼지 못한 채 그의 우수는 매우 허무하게 공간만을 갈랐다. 이건 뭐지?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두 눈에 큰 의심의 검은 그림자가 스치고 지났으며 본인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눈뿐 아니라 오감이 채 느끼기도 전에 그의 항문으로부터 발생한 지독한 고통은 둔부 전체를 넘어 다리를 마비시킬 뿐 아니라 그의 몸 전체가 부들대기 시작했는데 차. 그는 지면으로 떨어짐과 동시에 본인의 엉덩이에 하나의 막대기가 꽂혀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영원히 가출할 정도의 고통이 엄습했는데 철퍼더. 그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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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조문이! 허허 적이번주의 치명적인 약점. 적이번주의 유일한 최대 약점이 본인이 학문이란 말인가. 지혁은 아주 우연히 본능적인 위험 앞에 기민하게 팔보관섬에 선보를 펼친 후에 막대기를 세웠고 적장에 떨어져 내릴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자를 잰 듯한 그의 전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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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적이번주가 매우 뛰어난 고수라도 조문이 와해되었다면 이는 이미 전투력 상실이다. 그 최악이다. 내가 무공을 연마한 이후로 이런 고통은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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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척척척. 병신 같은 녀석. 그만한 내가 진력을 잃었다면 상대의 여유를 보며 좀 더 신중했어야지. 법왕님!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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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지금 용두삼이구나. 우리 적천삼양공은 대기만성과도 같은 원리구나.
내가 지금은 8성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만개하기 위해서는 최소 9성 후입 정도 되어야 한다. 그러니 부족한 내력을 화려한 기술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한다는 것을 상대가 알아차리면 바로 이 같은 결과가 당연하지. 고통스럽냐? 녀석, 너도 참 고된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 잠시 자도록 해라. 투투투투퉁. 저광문 법왕의 지풍이었다. 바로 적입원주의 고통을 덜어주려 그의 혈도를 두드려 수혈을 짚었고 수혈에 타격받은 적의 번주는 천천히 두 눈이 감겨 고개를 떨구며 자리에 누워버린다. 스르르 철퍼덕. 적의 번주의 엉덩이에는 지혁이 들고 있었던 막대기 같은 것이 꽂혀 있었고 번주의 엉덩이는 피로 물들어 있었다. 스스스스스. 지혁과 법왕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였지만 지혁은 매우 은밀하게 권천의 팔보간섬 중 밀보를 밟았다. 이 권천의 팔보간섬은 빛보다 빠른 광속의 선보와 변화무쌍의 환보,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과 커다란 무게의 중보, 움직일 듯 움직이지 않는 둔보, 온 천하를 담은 듯 거보,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안보, 흔적을 알 수 없는 유보 또한 존재조차 알 수 없는 밀보가 있었다. 지혁은 밀보를 전개한 후 본인의 막대기와 같은 것을 적입원주의 엉덩이에서 뽑은 후 바로 선보를 따라 전개해 본인이 있었던 자리로 돌아왔다. 흐흐흐흐. 고놈, 아주 내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구나. 하지만 녀석아, 내가 나에게 몇 가지 이야기해주면 나는 내게 친절한 형처럼 삼도천으로 배웅해주마. 법왕은 류지혁이 접근하여 본인의 막대기를 뽑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사실 법왕은 류지혁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었다.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는 본인의 사문인 저광문과 같은 노선에 있는 신왕문의 신왕을 만나 지혁을 보이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다. 본인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던 법왕은 본인의 행사가 틀어지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주범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저광문의 본공이었고 또한 신왕문의 본공이었다. 저광문의 문주는 저광이었으며 신왕문의 문주는 신왕이었으니 사실 이 저광문이나 신왕문은 연왕국의 본공 가문 문파로 보면 좋을 것이다. 전국 7홍은 각자 왕족이 있었고 이 왕족들을 중심으로 강호 무림 태동기에 문파나 세가를 이루게 되었으니 가령 초에는 백리세가가 있었는데 이 백리세가는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무림세가이며 또한 대단한 염전상으로 전국을 누비고 있었다. 강호 무림에서는 백리세가를 전국 5대 세가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리고 초에는 또 다른 무림 명가가 있었다. 바로 남궁세가였다. 이들은 안위를 중심으로 초를 받드는 두 개의 기둥 가문으로 바로 백리와 남궁이었으니 이들 백리와 남궁은 교대로 초왕실의 왕비 가문이었다. 물론 다른 5대세가 즉 사마는 진, 팽가는 조, 연에는 모용세가가 있었다. 이들은 강호 무림의 태동기에 중심 무림 5대세가였으니 이들 모두가 전국 7홍 왕실의 직간접 연결이 되어 있었다. 아무튼 지금 이 법왕이란 자는 연의 왕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바로 저광문과 신왕문의 본공이지 않은가. 그는 모용가의 인물로 생각되었는데 내 놈은 어떻게 신왕문의 문주만이 익힐 수 있는 팔보간섬을 펼치는 것이냐. 헤헤. 미친놈.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내가 만약에 3년 전에 나를 만났다면 내 녀석의 머리는 이미 잘려서 바닥에 구르고 있었을 것이다. 꼭 왕실에서 궁을 지쳤던 이름 없는 병사한 녀석이 그렇게 되었구나. 법왕의 말에 류지혁은 다만 웃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혹시 지혁이 법왕의 말을 알아듣는 것인지. 딱 두 가지만 묻지. 하나는 내 녀석이 어떻게 신앙에 무공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것은 상방방주라는 녀석,
그러고 보니 녀석의 상방 이름도 모르는군. 내가 거래를 했지만 아는 것은 없었으니 녀석이 고급 5대 신검인 황공의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냐? 헤헤. 지역, 류지역. 이런 하루살이 같은 녀석이 감히 장백산대호도 몰라보다니. 내가 여기 있는 번주처럼 내가 그저 장백산의 여우로 보이더냐? 이놈. 법왕이란 자는 힘찬 노호성을 외쳤고 휙. 펄러. 법왕은 평소 우수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우수는 지역을 향해 쭉 뻗어내었다. 이에 지역은 순간 움찔하였는데 허허, 지역은 알 수 없는 무기력으로 힘이 좀처럼 들어가지 않은 다리로 무릎이 한번 굽어졌다가 펴졌다. 출렁. 그리고 그는 안간힘을 쓰게 되었으니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게 그는 평소보다 매우 무기력하였고 급기야 지역의 얼굴은 붉게 달궈지기 시작했다. 흐흐흐흐. 녀석아, 그렇게 용쓰지 마라. 내 녀석은 나의 권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기운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녀석은 주로 외공을 익혔는지 내 안의 내공은 정말 형편없구나. 어라? 제법이다. 법왕의 얼굴은 잠시 흑빛이 되어 당황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대의 내공은 한 줌도 되어 보이지 않았기에 지금 류지역이란 녀석이 자신의 내공력 앞에 버티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런데 권역이라니. 세상은 아직 내가 공부나 내가 진력이나 내가 고수라는 개념이 확립된 상태가 아니었다. 다만 강호에는 기인이사가 바닷가 모래와 같다. 지금 이 법왕이란 자가 보인 신인은 일반인이나 강호 초절정 고수들이 본다면 졸도할 수준 그 자체로 보면 좋을 것이다. 아무튼 법왕은 눈앞의 지역을 보며 매우 큰 의문이 짙게 드리워졌으며 지지칙. 지역의 두 발에는 먼지와 함께 약간의 연기 같은 것이 피어나 올랐다. 지지칙. 허허, 내 놈의 정력이 가상하다만. 휙킥. 휙이. 휙킥. 법왕의 좌수는 뒷짐을 지고 우수를 들어서 좌우로 휘저었고 지지칙. 지지지. 휘이. 퍼퍼퍼퍼. 슈슈. 슈욱척. 대롱대롱. 지역은 마침내 법왕의 대접인 신공에 의해 끌려가 공중을 날아 그의 우수 손에 잡혔다. 물론 지역의 키는 매우 컸지만 법왕이란 자가 서 있는 위치가 마치 바위 꼭대기에서 공중에서 잡아 올린 모습이라 류지역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처량한 모습이었으며 그는 안간힘을 썼으나 이상하게도 무기력하였다. 녀석아, 내게 권역이란 말을 설명해 주마. 검기를 날릴 수 있는 무사는 지금 현 강호에서 절정이나 초절정의 고수라 하겠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무사들은 검사를 펼칠 수 있구나. 하지만 이 검사를 전개할 고수는 강호에서 매우 흔하지 않지. 나와 같은 수준 출신이 파지경의 고수들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출신이 파지경의 내가 진력 고수라 해도 결코 권역을 전개하여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없구나. 나의 암흑천밀기는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두 개의 극천신공에서 비롯된다. 물론 신학문의 신학멸천기도 권역을 사용할 수 있는 무공이구나. 흐흐흐흐. 내 녀석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이 두 가지 극천신공에는 별 수 없다. 물론 다른 녀석은 발버둥 칠 힘도 없을 것이나 아무튼 내 놈의 정력은 인정해 주겠다. 그래. 지역은 법왕에게 멱살이 잡힌 채 발버둥을 연속했고 이놈, 그만 지랄해라. 암천붕. 파. 지역은 법왕이란 자의 우수에서 터져나온 기세로
마치 뇌력에 감전되었듯 부들거렸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발을 흔들어댔다. 그러나 그의 움직임은 맥 빠진 자의 그저 그런 움직임이었으니 이놈 봐라. 정말 기막힌 녀석이군. 나의 암천봉은 역발상기계세의 소유자라도 영혼까지 제압할 경천동지의 무공이거늘. 흔들흔들 스르르륵 툭. 지혁은 여전히 발을 천천히 흔들었고 그가 잡고 있었던 막대기는 손에서 천천히 빠져 바닥에 떨어졌다. 어라? 이것이 뭔가? 법왕의 눈에 지혁이 손에 들고 있었던 막대기가 눈에 들어왔다. 휙 쳐. 깔끔한 격공 선물. 법왕의 좌수에는 지혁의 것이 손에 들렸다. 법왕이란 자는 그 막대기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보다가 참 기막히군. 어떤 녀석이 도리깨를 무기로 가지고 다니거나 죽창을 무기로 쓰는 놈은 봤지만 이런 아무렇지 않은 막대기를 가지고 무기로 쓰는 녀석도 있군. 이놈은 하늘이 내린 실력을 가진 녀석이 분명하다. 아무리 우리 문의 적의 무사들이 하급 무사라도 이 단순한 막대기로 팔다리가 결단이 나고 50여 명이 고통의 바닥을 구르고 있으니 휙 탁. 법왕이란 자는 아무 감정이 없이 지혁의 막대기를 던졌고 그의 두 눈은 지혁을 올려다보았다. 내 놈이 어떻게 신앙의 무공을 전개하고 있더란 말이냐? 지혁은 법왕을 몽롱한 눈으로 보았다. 녀석 가뜩이나 정신이 없는 녀석이니 내가 펼친 암천봉으로 무척 고통스럽겠지. 내가 튼튼한 육체를 가졌으니 망정이지. 다른 녀석이었다면 벌써 삼도천을 5번 정도 오가지 않았겠느냐? 그렇다. 지금 법왕이 펼친 암흑천밀기에 비롯된 암천봉은 법왕이 분노로 십성의 경지로 경력을 일으켰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육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지혁 만타무국봉의 소유자 류지혁만이 견딜 수 있었는데 법왕을 이를 알리 만무했다. 하지만 내 녀석은 나의 눈을 봐라. 법왕이란 자는 섭씨만을 발동했다. 천하의 누구라도 그의 두 눈앞의 의지를 굴복할 수밖에 없는 지저 아수라의 눈빛이었다. 법왕은 저광문의 섭씨만 마력투시만을 전개했고 이는 상대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거나 상대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절대 마력이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물들었고 지혁을 한동안 노려보았다. 그런데 허허, 이런 황당한 경우를 봤나. 녀석의 머리에서 오직 알 수 있는 것이라곤 류지혁이란 이름 3글자라니. 이놈은 정말 미치광이가 아니면 바보란 말인가. 내가 어제 저광 형님과 과음했다곤 하나. 얘라. 법왕은 자신이 류지혁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것에 화가 치미는지 암천붕, 암멸파, 멸절 사라붕, 괴멸파. 법왕이란 자는 자신의 절기를 모두 쏟아부을 심산인가. 어찌된 이유인지 한동안 법왕은 계속해서 자신의 절기를 되뇌었고 잠시 후에 들고 있었던 손마저 지혁을 놓아버렸다. 그러나 지혁은 바닥에 떨어져 내린 것이 아니라 꼭 육전 천장에 매달린 돼지고기처럼 공중에 매달려 축 늘어진 채 심한 경련으로 부들댔다. 흐흐흐흐. 차라리 순간이라도 빨리 삼도천으로 달려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 녀석의 신체와 내 녀석의 무공이 궁금하기는 하였지만 내가 심한으로도 내 녀석을 알 수 없는 것이 내 심기를 건드렸다. 그냥 내 녀석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신앙한테 지나가며 농으로 내 녀석을 한번 걸어내도 좋을 것이니 쯧쯧쯧쯧. 불쌍한 녀석. 법왕은 멸시찬 눈을 하였다. 이쯤이면
하지만 반각의 시각이 지나 법왕의 두 눈은 조금 커졌다. 허허, 명불허전이군. 아직도 부들대다니. 스스스. 츠츠츠츠. 이런, 지혁의 얼굴과 사른 불에 타서 오그라드는 것처럼 피부의 괴사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지혁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런 괴물을 봤나? 꿈에 나올까 두렵군. 저가 한번 천장. 슈스르르. 쾅. 휘이이. 이놈아, 이것도 가지고 가라. 이 세상에는 미련을 갖지 말고. 휙. 지혁은 법왕의 번천장을 후려맞고 장법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날아갔다. 이 동굴 대전에는 여러 구덩이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로 지혁은 날아갔고 그 구덩이 속으로 쑥하고 빨려 들어갔다. 또한 법왕은 날아가는 류지혁을 보며 외쳤고 공중으로 좌수를 한번 휘둘렀는데 그의 손짓으로 지혁의 막대기도 따라 구덩이로 들어갔으니 괴물 같은 놈, 꿈에서도 보기 싫구나. 그래도 녀석이 들고 있었던 물건도 딸려 보내주었으니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지 않겠지. 그리고 녀석이 만화갱으로 떨어졌으니 녀석은 바로 아수라의 아가리로 들어간 것이다. 흐흐흐흐. 그곳으로 떨어진 녀석이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10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흐흐흐흐. 괴물아, 잘 가라. 법왕은 저비밀궁이라는 이 동굴 대전을 좌에서 우러보았고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본인의 부하들을 보았다. 적이무사들은 지혁에게 처맞고 팔다리가 부러져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으며 그들의 아우성으로 동굴 대전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장렬했다. 이에 법왕은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려 지혁이 빠진 구덩이를 보았다. 만화갱이라는 작은 구덩이는 어른 2사람 정도를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구덩이 크기였다. 그것도 세워서는 도저히 넣을 수 없었으니 이는 정말 작은 구덩이였으며 그곳으로 작은 시냇물 같은 물줄기가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법왕의 두 눈은 이곳을 노려보았고 그 두 눈에서 붉은색 안광이 번쩍번쩍 천하를 삼킬 듯 터져 나왔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